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올 것이고 원하고 원의 위치 관계가 나올 것이고 원하고 X축, Y축의 위치 관계가 나올 것이고 이런 관계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내야 된다고. 알겠니? 도형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 필요하니까 어떤 식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착안할 수 있어야 너희들이 도형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도형적 상황을 먼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두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오른쪽 두 번째 그림 봤더니 뭐 어떤 상황이냐면 원하고 접선이 있어요. 4개 다 볼 필요 없이 2개만 보면 아마 이거 느낌이 수직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원하고 2개의 접선이 수직인 점은 이러한 점이 있다 이 말이지. 제일 쉽게 보이는 점이 이 점, 이 점, 이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러한 점은 4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원은 사실 도형상 완벽한 도형이야. 완벽한 도형이야. 점대칭정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서 보든 간에 관계가 없지. 너희들은 책이 있잖아. 쌤은 안 되지만 너희 책을 돌리면 15도 돌리면 그림이 똑같게 보여 다르게 보여? 똑같게 보여 다르게 보여.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X축, Y축은 좌표적 기준점이 기준. X축, Y축은 사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도형만 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림을 너희들이 책을 돌리면 그림이 다 똑같게 보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의 고정관념적인 생각이라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이 수직을 그리라고 하면 처음에 이거를 무조건 그린다고.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상상력이 없는 애들. 상상력이 왜 없어지겠어? 머리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딩들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 지 맴대로 그리겠지. 아무 데서나 그리겠지.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사실 똑같은 말이야. 돌려보면 똑같으니까. 되니? 그러면 이러한 점은 자치가 발생하겠죠. 그 자치는 어디다? 원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고 그 자치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다? 루트 2r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2배가 되는 거라고 해. 다음은 그 다음에 도형이 나오는 것은 직선하고의 접선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할 건데 그 전에 X축, Y축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들 있지? 그러겠지? 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하나의 원이 딴 거 보지 말고 X축만 보겠습니다. X축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접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 교점의 개수가 0개, 1개, 2개 이렇게 상황이라고. 그럼 도형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려면 뭘 판단한다? 중심의 좌표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뭐하고? 반지름하고의 관계를.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과의 관계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가 도형적인 생각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누구를 비교하겠어? X좌표, Y좌표. Y좌표를 비교하겠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보다 작으면 2점, 같으면 1점. 그렇지? 중심의 반지름보다 더 절대값이 커버리면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것은 Y좌표의 절대값이었지. Y좌표의 절대값.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얘기 나오면 절대값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프가 위치적 항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조건 첫 번째가 위치 판단을 해야 돼요.
위치 판단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부호, 좌표, 중심의 부호, 반지름 무조건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위치 판단에 우리한테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4분면이지, 4분면. 4분면적인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첫 번째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형을 가지고도 우리는 얘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접선은 꽤 많이 나오는 요소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식. 식으로는 x축은 식이 뭐지? x축? x축 식이 뭐야? y는 0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에다가 y는 0을 대입을 한단 말이야.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실근이면 교점이 있는 거고, 실근이 없으면 교점이 없는 거라고. 그럼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 그래, x축과 접한다를 우리는 y에다 0을 넣어가지고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주로 도형으로 많이 풀긴 해. 근데 간혹 가다가 식이 더 쉬운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야. 간혹 가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 이용을 못 하게 된다고. 도형으로 많이 풀어버리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꽤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x축, y축, 동시 접한다.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갖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이야.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하면 첫 번째 요걸 하고, 그 이유는 그 직선 위에서만 우리는 동시에 접할 수가 있어. 중심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서 있을 때만 동시에 접할 수가 있다. 그 다른 점에서는 동시에 접할 수가 없어. 됐니?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접한다 나오면 y는 뿔마 x를 그리고 만나는 점이 원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야. 흐름 이해됩니까? 그래서 2차 함수와 연결돼 가지고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 원의 중심이 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지름을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럼 우리는 근각계수와 관계를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와 연립을 해가지고 근각계수와 관계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뭐를 확인하고 있어야 돼? 위치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4분면에 대한 위치가 판단되면 그 좌표의 부호는 무조건 나오게 된다고. 위에서 절대값하고는 다른 점이야. 절대값은 무조건 절대값 쓰면 플러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위치 판단이 되면 그 부호는 정확하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판단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뭔만 이해됩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 한 점을 지나면서 뭐 마이너스 2, 뭐 1을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무조건 어디에 그려져?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2, 4분면 쪽이 무조건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당연히 뭐 2, 4분면 쪽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식이 x 왼쪽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a는 양수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에? 중심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작성하면 이 식이 나올 거고, 이 식에다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되겠다, 요점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위치가 참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형을 그리고 문제를 풀라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다음은 접선입니다. 접선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림부터 그립니다. 접선의 개수는 한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했어요. 보통 접선만 따지면 한 개 아니면 두 개야. 했어요. 연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어디에서만 쓰는 말이냐면 원형에서만 쓰는 말이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1에서만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할 거고, 이 공식이 아닌 놈은, 원형이 아닌 놈은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풀이를 할 거라고. 그럼 공식 유도하는 것은 공부가 돼. 실전에서도 공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공식 모르더라도 풀 수 있다고 해?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통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D는 R로만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공식 모르더라도 다 뭘로 풀 수 있고도 D는 R 또는 판별식이 0으로도 풀 수는 있지만 판별식 0은 우리는 보통은 잘 안 써. 식이 더 복잡하니까 D는 R이 훨씬 쉬우니까 D는 R로 쓸 거라고 해.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식도 D는 R로 해서 요게 유도가 된 거야. 뭔지 알겠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점이 지금 x1, y1이야. 그럼 우리는 요 접선을 구하는 중이잖아.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랑 수직이잖아.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야? x1분의 y1. 그럼 요 기울기는 y1분의 x1 마이너스. 맞잖아. 다시 말해서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을 지나 y1을 지나.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식을 정리를 하면 x1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됐어요? 식이 다른데요? x1, y1은 원 위의 점이야. 다시 말해서 x1도 x1, y1을 식에다 넣으면 이러한 식이 발생하고 그래서 요놈이 r제곱이 되는 식이 나온다고. 우리는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요걸 알고 있으면 그 외의 것들도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뭔 얘기하는지 알겠지? 접점이 나오면 중심에서 요 기울기 구하면 요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그 기울기 구하고 요걸 대입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올 거고 원 위의 점이니까 이러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건데 몰라도 관계는 있어 없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이놈을 이렇게 풀 거야. y는 mx-x1 플러스 y1이라는 식을 구하고 요놈하고 한 점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요 누구랑 중심하고 거리가 D는 R로 풀면 M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입하면 돼. 알겠나요?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뭐겠어? 좀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함이다. 좀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거야. 됐어요? 하나는 외워뒀으면 하는 것이 뭐냐? 원이 있어요. 외부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접점이 발생하는데 그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어요. 요놈이 극선인데 이 극선은 모든 곡선에서 다 나오는 선이야. 2차 함수에서 나올 거고 2차 함수도 이런 선이 있었어.
얘는 시험 문제 소재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볼록성을 갖고 있는 곡선을 외부 점에서 접선을 무조건 두 개가 그려집니다. 두 개가 그려질 건데 접점을 연결하는 선은 시험 문제 소재로 무조건 나오게 되는 소재라고.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나요?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원형에서 증명할 겁니다.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x0, y0.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자,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자, 이 그림만 본다면, 이 그림만 보고 이 그림에 나오는 길이, 넓이는 도형적으로 다 풀 겁니다. 다시,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외부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어가지고 도형이 나왔다. 이거. 여기에 질문이 길이나 넓이가 나오면 도형으로 다 풀 거라고. 식으로 푸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좌표 요거는 식으로 풀어. 됐니? 하지만 뭐가 나오면 도형의 요 선분의 길이, 도형의 넓이 이게 나오면 무조건 도형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해. 알겠니? 여기에 도형은 무조건 접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수직. 무조건 수직. 그리고 중심하고 A를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 돼서 닮음을 이용해서 풀 거라고. 피타고라스 닮음을 이용하면 모든 길이를 다 알고 넓이도 알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나온 그림이니까 빨리빨리 그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닮음적 요소도 갖고 있으니까 넓이에 대한 것도 바로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좌표 반지름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아니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요 길이 구하면 우리는 넓이 구할 수 있고 요거 넓이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는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뭘로 구한다고? 도형의 특징으로 문제를 풀 거야. 주로 닮음 성질을 많이 이용해서 길이나 넓이를 구할 거라고 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요 극선은 방정식이잖아. 식이잖아. 이 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알겠나요? 자, 원에서 많이 나온 도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원에서 많이 나온 도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원을 생각해야 돼. 백세 직각삼각형 나오면 뭘 생각한다고? 왜? 원의 지름을 지나는 내접하는 삼각형은 다 직각삼각형이야. 이 직각삼각형은 그 빗변이 지름을 하는 원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되고,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왔다.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왔어?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원이야. 하나는 반원인데 두 개는 무조건 원이야. 직각삼각형 하나, 직각삼각형 두 개. 100% 원이야. 되니? 원을 그리는 그림 중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직각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원주각. 잘은 안 보이지만 원주각 원입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러다 가끔 나오니까 어려워. 근데 이 직각삼각형 소재는 너무 많이 나온 소재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좀 안 맞지만 그렇더라 이거야. 됐니? 그리고 우리는 이 극선을 이 원하고 이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니?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만 알아면 되겠네. 자, 이 원은 이 점이 0,0이고 여기에 x1, y1 중심 찾을 수 있고 반지름 구할 수 있고 식 구할 수 있어. 식을 뽑을 수 있는데 식 뽑을 수 있어. 근데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식도 좀 외워뒀으면 좋겠다 이거야.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
x-0 x-x0 플러스 y-0 y-y0는 0 요게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0, 0이라서 0이 사라진 거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연습해가지고 지름의 양 끝점이 나오면 일반형이 나오면 요게 쉬워. 근데 중심하고 반지름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중심 반지름이 필요로 하면 어차피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할 수 있으니까 중심을 찾고 반지름 구해서 식을 쓸 거라고 해. 근데 뭐가 필요하면 일반형 가로를 풀어야 된다 하면 요 식이 더 편하다고 해. 요 식을 정리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0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0 y가 0이고 우리는 요놈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연립을 할 거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게 되면 x0 x 플러스 y0 y는 r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마치 뭐하고 또 비슷해? 원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하고 비슷한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x0 y0는 저기 a점입니다. 이 점이라고. 0는 이 점일 때 우리가 뭐라는 극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도 어디만 가능하야? 주의해야 됩니다. 원형만 가능합니다. 공식은 원형만 가능해. 나는 이 공식을 잘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평행이동을 잘 이용을 하면 식은 바로 찾을 수는 있습니다. 평행이동적인 성질을 잘 이용하면 찾을 수 있어. 지금은 이 공식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이고 그 공식을 모르면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 증명을 통해서 이 증명 과정이 그대로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증명 과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겠지. 뭔 알겠나요? 그래서 요 증명 과정은 요것만 있는 건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자, 이 점이 나왔지. 그럼 여기에서 요놈의 기울기가 있겠지. 요놈의 기울기가 있겠지. 기울기 있지? 그럼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 거리 알아 몰라? 구할 수 있지. 기울기는 쉽게 알아냈고 요 거리를 이용해서 y절편을 알아내서 풀 수가 있다고. 단 주의사항이 이 점에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직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요선하고 요선 두 개가 나와. 식으로 풀면. 극선은 위쪽에 이쪽에 있는 거라고. 이쪽이 아니라. 그러면 그림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 됐니? 그래서 이렇게 풀면 내가 오늘 보면서 그린 거잖아. 그럼 요선이 정확히 나옵니다. 알겠나요? 생각보다 이것이 조금 더 쉬울 가능성이 있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그 중에 쉬운 방법,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고 특히 원형에 있어서는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고 원형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이 증명 과정, 유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지금 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이 했어요. 다음은 원과 직선에서 접선은 공식 다 외워라 할 거예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은 거리와 중심에서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지. 됐어요? 자, 이러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할선이라 불러. 됐어요? 할선. 원하고 할선 간의 관계입니다. 원과 할선이야. 자, 할선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원과 비례라고 중학교 때 배웠고 할선정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선정리 뭐냐? 원에서 한 점에서 이 한 점을 지나는 두 개의 할선을 긋게 되면 원과 교점이 총 4개가 나옵니다. 한 점에 지나는 두 개의 할선을 그은 거야. 그러면 교점이 4개가 나온다고. A, B, C,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A, B, C, D가 나와. 됐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AC하고 BD를 연결하면 두 개의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등장하는 거야. PA 곱하기 PB. 한 점에서 할선을 긋게 되면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하는데 그 점에서 A까지 거리, 그 점에서 B까지 거리랑 다른 할선 PC의 곱하기 PD랑 같아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른 그림도 있어요. P가 원 내부로 들어갔어. P, A, PB, PC, PD. PA, PB가 PC, PD랑 같아요. 똑같습니다. 한 점에서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푸다고?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는 증명을 했고, 우리 이러한 식이 있고, 근데 이러한 두 길이의 곱은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 일정한 값은 중심을 지나는 선의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항상 우리가 원이 나오면 보조선을 긋습니다. 보조선은 중심을 지나는 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보조선. 두 번째 보조선은 접선입니다. 첫 번째 보조선은 중심을 지나는 선, 두 번째 보조선은 접선이야.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 근데 이 길이는 얼마냐면 중심에서 P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고, 이 길이는 뭐냐면 중심에서 P까지 거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OP 제곱에서 R 제곱을 빼면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가 요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됩니까? 이건 정해진 거야. 여기서 O는 중심이야. 근데 이 그림은 OP가 반지름보다 작아요. 그래서 요식은 절대값을 붙이면 어느 식에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OP의 제곱 빼기 R제곱. OP가 R보다 작으면 R제곱 마이너스 OP제곱이고, 외부에 있으면 OP제곱이고, 원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OP가 0이 되겠지. 원위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게 접선이야. 접점이야. 그러면은 OP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면
요거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요식은 PT의 제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닮음으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원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 여기에 도형을 그려가지고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접선 나오면 요거 할선하고 접선이 나오면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소리야. 자, 원하고자는 직선, 할선 간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하는 중에 그럼 너희들이 첫 번째는 요거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수직 이등분 피타고라스 적인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현이 나오면 무조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할선 중에 현이 등장했으니까 요 작업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도형에서 요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달라라는 요구가 되는 거야. 그림 봤을 때 그림 봤으면 여기 뭐가 나왔어? 두 개의 할선이 나왔어. 두 선이 할선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는 소리를 하는 중이고 현재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소리는 여기서 중심이 3,0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는 소리를 얘기해 주는 거고 중심에서 수선은 두 번째 선이야. 할선은 알아낸 사실이 있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곱하기 요거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중심이 여가 얼마야? 마이너스 3,2지. 여가 3,0이야. 6의 제곱 2의 제곱 40 해서 반지름 얼마야? 10. 그럼 얼마가 돼? 32 PA 곱하기 PC란 소리야. PA 곱하기 PC가 30은 알겠니? 아, 요거 제곱이 40이야. 요거 제곱 40. 아니, 이렇게 구한 거라고.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구한 거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서 3루트 2로 빼면 PC는 3루트 2로 나누면 10 루트 2 5루트 2가 된가요? 5루트 2 누가? PC가 5루트 2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루트 2가 되고 여가 2루트 2가 됐다는 것은 절반이 루트 2가 된다는 거고 요놈의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요놈은 루트 8이 됐네요.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지난 직선이 거리가 루트 8인 것은 두 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푼지 알겠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내일은 원방 질문조 받고 이동 간단하게 설명 좀 하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됐습니까?